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을 체크 한번 해보면서 역발상 투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를 하기 전에 저희 강연회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에 있는 노원으로 가겠습니다. 노원 평생교육원 4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체크 한번 해보게 되면요. 오늘 쇼츠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반등이 나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가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제가 어제 역발상 투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패턴들이 요즘 자주 보여지죠.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놀랄만한 문제,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그냥 단순 반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어쨌든 그런 시장이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반등이 나가고 있는 모습은 이상한 건 아니다 정도로 이해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이 시장 자꾸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이 반등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장세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이 지금 자리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닥이 자리 잡는지 요 정도만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코스닥이 쌍바닥을 그리면서 이렇게 바닥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돈이 도는 그림들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돈이 도는 그림은 자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이런 과정, 그리고 코스닥이 밀려 내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는 그림들 보여지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관련주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와 같은 금융 관련주들도 오히려 올라가면서 버티는 그림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저평가 받았던 저점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카카오도 조금 이렇게 약간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역시나 저평가 받는 종목들, 많이 못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 많이 보여지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돌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해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엔터주들도 지금은 사실 하이브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시장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생각 한번 해보면은 엔터주들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넷마블과 같은 이런 게임 관련주들도 좀 잘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수에 비해서 잘 버티는 종목들은요, 지수가 올라가거나 시장 순환매가 시작이 되었을 때 지수에 비해서 강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해가지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대로 죽을 것인가 하면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열기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아요. 이 상승해왔던 열기가 바로 그냥 한순간에 찬물 끼얹듯이 그냥 칙 하고 이렇게 완전 식어버리거나 하는 일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 이 열기가 완전히 하루 만에 식어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식어가지고 바로 폭락 나오고 이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점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수가 순환매가 돌 때 버텨줘야 투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밀리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지면서 7,000밑으로 막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이 계속 내려가게 된다면은 주식을 우리가 코스닥이고 소형주고 뭐고 간에 사고 싶은 생각이 다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심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 두 종목을 버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력들도 생각이 있으면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버티게 만들어 놓고 시장 심리가 살아나는 그림을 만들어 놓고 코스닥을 끌어올려서 팔아먹지, 시장 전체 분위기를 죽여놓고 코스닥을 끌어올려가지고 팔아먹는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심리를 어느 정도는 살려놓은 상태에서 코스닥 쪽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오늘 급등 나오는 종목들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올라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사실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탑부터 해서 STX, 그린, 로직스까지 11종목이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잘 보세요. 이렇게 보면은 한탑과 같은 경우도 지금은 액면 병합 이후에
이후에 급등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대약품은 급락 나왔다가 기술적 반등 나온 거고, 모나미 같은 경우도 동전주 거의 직전까지 갔다가 반등, 그리고 NX도 역시나 액면 병합 이후에 급등, 그리고 IA와 같은 기업도 감자, 액면 병합 이후에 급등이고요. 캠시스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유상 증자, 감자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 나오고 있는 모습. XI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별로 없는 종목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시가총액이 200억 미만, 그리고 동전주라서 급등 나오는 모습. 그리고 미래의 이 생명자원도 동전주 거의 전락하기 직전 1,500원에서 반등 나오는 모습이고요. CS와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액면 병합 이후에 급등 나와서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엔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동전주 500원 MP 이런 것들 급등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STX 그린로직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200억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주가 급등 나오고 있죠. 시가총액 200억이 안 되고 액면 병합 이후에 또는 감자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면요. 액면 병합은 주식을 합친다는 뜻이고, 감자는 주식을 줄인다 뜻입니다. 합치든 줄이든 어쨌든 줄어드는 거거든요.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아무래도 품절주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시가총액이 300억 미만이면 이제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면하기 위해서 급등 나온다라는 이야기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7월부터 계속해서 생겨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7월 전부터 7월 이후까지 계속 생길 거다라고 제가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이미 역발상 투자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급등 나오고 있다. 그런 일례로 한성기업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급등 나오는 게, 물론 SNS를 타고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급등 나온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그런 이슈와 함께 급등 나온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고 지속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테마들은 일시적이에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오기 전에 빈틈을 노려가지고 이런 잡주들이 원래 좀 급등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잡아가지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착각하신다거나 고가에 막 따라 들어가신다거나 하면 위험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단기 급등 나오고 난 다음에 빠지는 기업들, 변동성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장세다 보니까 급등 나오고 급락 나왔다가 하는 이런 변동들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매매할 때 급등 나왔다가 단순 조정 좀 들어갈 때 뭐 5일선 반등, 몇 일선 반등 이런 거 들어가고 수익 내야지 하고 하다가 물려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좀 웬만하면 요즘 시장을 안 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모아가는 관점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모아가는 관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절로 친다면 환절기에 가까운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절기, 우리가 계절, 여름 옷을 입기에도 덥고 겨울 옷으로 입기에도 좀 더우니까 어정쩡하게 우리가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또 마찬가지로 겉옷을 막 들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물론 우리가 계절을 볼 때는 나갈 필요가 없다 이럴 필요는 없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주식시장에서 사기에는 내려갈 것 같고 또 안 사기에는 올라갈 것 같고 이럴 때는요 어정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한다면 우리가 옷을 완전 여름옷만 입거나 완전히 겨울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가을옷을 입듯이 분할 매수로 모아가는 관점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매매하는 거예요. 막 내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내려갈 것 같으니까 다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하게 매매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좀 체크 한번 해보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요,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상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태, 이걸 동시에 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매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본다면은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고요.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강연회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역시나 노원평생교육원에서 제가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많이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하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